13권 159페이지. 13권 11선 타법에서 매도가 어렵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식은 이게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은 경험담으로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가 어렵겠어요? 매도가 어렵겠어요? 응? 생각해보세요. 매수가 어렵겠어요? 매도가 어렵겠어요? 당연히 매도가 어렵죠. 매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뭐로 가요? 기대 심리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매수가 쉬운 거고, 매도는 더 오를 것 같은데 빠지니까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매도가 당연히 어렵지. 네, 그래서 주식은 주식은 내가 매도를 하면 내가 패대기를 치면 꼭 오를 것 같아. 내가 매도를 하면 꼭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서 매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그래요. 내가 팔고 나니까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의 타이밍을 못 지키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손실이 나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손실이 두 개 딱 겹쳐 있는 게 주식이에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코인도 8,200만 원 찍고 2,30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중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 안 했다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이유가 뭐다? 미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매도하는 데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게 본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어떤 거 선물, 옵션 뭐 다 똑같아. 매도는 정말 매도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1번이 뭐냐면 지금 159페이지에 책 제목이 매도가 어렵다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당연히 어렵지. 응? 그런데 매도를 할 때는 매도의 원칙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봐보세요. 종목이 보면 여기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큰 종목들은 큰 종목 나름대로의 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스닥에도 뭐 코스닥 우량주들도 나름의 매도의 원칙이 있고, 우리처럼 코스닥의 급등주 위주로 하는 매집 차트도 나름의 원칙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전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작전이라는 건 얼마나 웃기냐면, 작전할 때 한 팀들이 움직이잖아요. 한 팀이 움직이는데 그 팀들 중에 보면 여기 대장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 또 모집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쫀지들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거고, 여기 뭐 뿌띠꺼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계좌 모아오는 놈, 5대5 계좌 모아오는 놈, 이게 다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계좌를 맡긴 사람들은 맡겼으니까 모를 거고, 뿌띠꺼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맡겨서 6대4 나눠 먹게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 손님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대장, 여기 뭐 부대장 뭐 이렇게 있는 여기 대가리들이 있잖아요. 쫀지들 대가리들하고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물량이 한번 터지기, 여기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터지는 거야. 이 밑에 물량을. 그러면 대표님, 저기 대장이라는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작전하는 놈이, 얘가 그러면 물량을 다 사면 되잖아요. 아이씨, 다 사면 5% 이상 지분 취득하고 그러면 이거 공신해야 되고, 이거 공신해야 되는데 빵 갈라고 작정했어요? 계좌의 문제도 있잖아요. 계좌, 많은 계좌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계좌들을 쭉 갖고 끌고 가는 이 대장이 얘네들하고의 신호가 없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작전 매집하는 종목들에 보면 스타일들이 다 똑같아. 5일선 타고 가는 놈은 5일선만 죽으라고 타고 가는 거고, 11선 타는 놈은 죽으라고 11선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11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선 눌림목에서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저들만의 신호인 거예요. 물량 테스트도 한 번씩 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매도의 원칙이 나름대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의 99.9% 정도 정확한 매도의 원칙이 있는데 요거를 안 지키는 거야.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5일선 타법을 해갖고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때는 겁이 나서 또 못 사요. 올라가면 이것도 너무 올랐어. 내가 여기 있을 때도 이거 봤는데 님이 저기 70%까지 올라갔는데 저걸 어떻게 사러 하고 있는 거야. 응?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또 여기서 음봉으로 이렇게 좀 빠지면 여기선 또 진입을 해. 여기선 또 진입을 해요. 여기서 당연히 매도해갖고 끝난 걸 여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또 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자 여기가 1,000원이고 여기가 2,000원이고 여기가 1,500원이면 이건 싸 보이거든. 얘들도 그러니까 물량을 못 들었으니까 끌고 올라갈 거라는 심리로 여기 딱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어갖고 올라가잖아. 그건 지 생각이야. 그 오히려 음봉 하나 더 빼버린다니까. 음봉을 1,000원에서 여기에서는 50%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5일선이나 11선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 이탈하는 것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도의 원칙, 책에서 얘기하는 이 원칙만 여러분이 잘 지키시면 됩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를 보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은 TSI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번 책에 뭐라고 해놨냐면, 제가 책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었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적어보세요 그랬잖아요. 응? 생각대로 적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어요? 1번은 뭐예요? 11선 타법. 정확한 11선 타법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11선 타법. 두 번째, 정말 희한한 거는 뭐냐면, 이 11선 타법에서 2번에다가 무엇을 적어야 되냐면, 이격 매매라는 게 정말 귀신같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이격 매매라는 거는, 이격 매매는 그거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11선이고, 여기 뭐 3일선, 5일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캔들이 11선하고 붙어가다가 벌어지고, 영망치 벌어지고, 또 영망치 하나 만들어주면, 11선하고 여기하고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잘 생각해보면, 오파스넷, 오리콤, 이런 것들 매매할 때가 전부 뭐였어요? 다 이게 이격 매매였거든. 벌어지면, 장대 양봉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50%든 70%든 팔고, 여기 11선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랬죠. 받치고 다시 올라가고. 결국 이런 거로 보면 이번에는 이격 매매가, 모든 급등주의 원칙은 이격 매매가 맞다는 거예요.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럼 뭐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자, 세 번째는 3번은 뭘 쓰면 돼요? 거래량을 한번 꼭 체크해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1선에서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이 조정의 구간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줄고, 거기는 11선 터치를 해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원칙만 알아도 그냥 기본이잖아요, 기본. 응?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11선 타법하고, 여러분들이 11선 타법을 공부할 때
하나의 원칙을 한번 더 보세요. 여기 240일 이평선이잖아요. 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거의 다가 매집의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어디서 내려왔나요? 240일 이평선 위에서 돌아가는 종목들은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240일하고 480일 밑에 있다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매물대들은 막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거든요. 이게 여기도 돌파 못하는데 여기 돌파할 때 보면 그래서 힘들어서 다시 눌려주고 쏘듯이. 그런데 이 종목처럼 240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돌아가면 여기서는 대박 라인 타법이 나오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 가는 놈이 가는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봐보세요. 자 162페이지 한번 봐봐요. 아니 좀 전에 제가 작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나왔는데 162페이지 보면 자 11선에서 눌림목 줬다가 11선에서 이탈을 해서 음봉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접어들면 매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내가. 뭐 옛날에는 내가 못했다고 쳐도 지금은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하는 분 7번 한번 눌러보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손실의 구간이라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손실 나더라도 매도야.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모토로 공부해요. 그냥 혼자 계속 알아서 하면 되지. 무조건 매도. 내가 매도하고 나서 손실이 났어. 너무 고점에 잡아서 손실이 나서 너무 힘들어라고 해서 매도 안 한다? 그건 죽음이야 죽음. 한 번 급등한 주식들은 다시는 돌아오려면 최하가 1년에서 2년이야. 무조건 이탈이야. 응? 우리 종목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탈하는 종목 치고 살아남은 종목들이 없다니까. 천년 만년 빠져버린다니까. 왜? 주가를 조작하면서 작전한 놈들이 주가를 띄어서 몇백 프로 올려놨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한참 동안이 떨어집니다. 그 자리는 162페이지를 보시면, 자 162페이지 봐요. 자 100%, 200%, 300% 올렸던 종목은 무조건 여기 제자리까지 온다. 240일 이평선까지 그냥 빠지는 게 보이죠? 162페이지 보면. 여기 오면 가격적 메리트가 또 생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서라도 잘라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되는데, 응? 이걸 비율을 뭐로 하면 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좋은 방법을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응? 이 욕심이거든요, 욕심.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을 갔다고 칩시다, 화장실. 응?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는 거예요, 지금. 응? 똥을 이제 싸는데, 내가 여러분들 하다 보면, 똥을 싸는데, 이제 이렇게, 이 똥을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똥이 내려오는데,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보통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바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똥을 이거 한번 잘라야 되잖아. 이걸 자르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 변비 생긴다는 게 변비.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게 똥을 깔끔하게 자르고 나중에 똥 싸도 되지 뭐 굳이 그걸 다 싸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봐보세요. 11선 탑법으로 올라간 종목이 저 밑에 240일이 여기까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내려오는 데를 한 방에 어떻게 해서 이게 먹으려고 하면 이게 먹어지겠어요?
그냥 중간이라도 잘라야 돼. 끊으라니까. 이게 똥을 딱 어디에 있으면 똥이 내려오면 이게 중간이라도 끊으란 말이야. 안 끊으면 답이 없어, 정말.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내가 끊으라고 하는데도 안 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한 명도 못 봤어요. 응?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믿는데, 응? 자를 때는 확실하게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그냥 좀 힘 주면 딱 끊기잖아요. 예. 162페이지 보세요. 241까지 빠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16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63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대선주 같은 거는 막 매매하기도 하잖아요. 응? 근데 163페이지하고 응?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응?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쌍봉이라는 거 말이야. 쌍봉. 응? 이게 어떻게 보면 쌍봉은 기본이면서도 뭐예요? 기본이면서도 이 쌍봉 구간을 사람들은 뭐로 생각해요? 눌림목으로 생각한다니까. 이 착각이야. 쌍봉하고 눌림목은 천지 차이는, 설령 눌림목이라도 무조건 까야 된다는 거야. 164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는 거니까 봐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100%씩 이렇게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면 믿어? 응? 아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런 거 믿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야, 우리 여기 매매하고 이래갖고 수익률 이렇게 나고 있어. 뭐 오파스네, 오리콘 막 이래갖고 우리가 500%, 580%까지도 수익률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때려 죽어도 안 믿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가 뭐 오늘 우리가 그 종가 베팅 뭐 했어요? 경남제약 했죠? 경남제약 오늘 종가 베팅 하신 분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종가 베팅 했는데 종가 베팅 시간의 상한가야.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야 봐라 씨. 내가 하면 이 정도야. 내가 종가 베팅 했는데 시간의 상한가야. 빨리빨리 가입하세요. 응? 다 뭐야? 그 회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아이고 상한가 가서 뭐 어쩌라고. 무슨 상한가 가는 게 무슨 한두 개야? 어? 상한가 가는 게 무슨 한두 개예요?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식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내가 배워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빠르지. 오히려 누구한테 하고 뭐 하나 맞췄다고 그냥 가입하라고 그러고 뭐 한 달 플러스 준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제일 족 같은 새끼가 누구냐면 내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짜줄게요.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응? 포트폴리오를 짜준다고요? 응?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 두 번째로 시장이 불안합니다. 큰일 납니다. 현금 다 갖고 계세요. 이 새끼가 더 나쁜 새끼야. 이런 놈들은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단타만 그냥 어쩌다가 한두 개 그냥 해놓고 나오고 개념 사기만 치고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면서 뭐 회비를 끌고 가는 거야. 회비를. 이 제일 나쁜 새끼들. 3번 방송 출연한다는 미끼로 해갖고 무슨 뭐 방송에 나오면 뭐 내가 뭐 방송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놈들 있잖아요. TV 방송 케이블 나온 이 새끼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나와서 뭐 방송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이브 방송 같은데 한번 들어보라. 병신 같아. 바보 같아. 응? 그 나이도 새파래갖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무슨 바람이나 잡고 뭐 유료 회원분들 절대로 문자 나간 거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뭐 그거 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저 까고 뭐 비밀 있긴 뭐가 있어. 그 다음날부터 졸라 빠지던데.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돼. 이제는 가면 안 돼. 몰라, 다른 사람들 가서 죽든 살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제 방송을 듣고 우리 그 제 카톡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유료방은 가입하면 안 돼. 알았죠? 유료방 가입할 돈 있으면 본인들 가족들 맛있는 쇠고기 사주어. 진짜 농담 아니고. 예. 여러분들 그냥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당신은 그럼 돈 벌 수 있는,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말로. 자, 내가 이번에 강매집을 하나 잡았어. 이렇게 꼬시는 거야. 강매집을 잡았어요. 내가 볼 땐 최소 이거는 한 5배, 500%는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 매집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종목을 일반 사람한테 다 뿌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료는 안 되고, 왜냐면 정보 누출이 있어서 일단 500명만 선착순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받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라고 해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 요 생각만 한 거야. 야, 500% 이거, 오, 그러면 씨면 내가 10억 질러면 50억 되니까, 50만 원이 돈으로 보여요? 50만 원이 돈으로 보여? 안 보이죠? 내가 10억 사면 50억 벌 거라는 거, 이 50억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50만 원 안 보이는 거야. 노리는 건 이거야. 그럼 500명 금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5천이야. 한 달에 2억 5천 내가 그냥 꿀떡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그걸 안 하고 지금 2년째 이렇게 맨날 하고 있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저들은 여러분들 회비를 뜯어먹어서 돈은 벌었을지는 몰라. 돈은. 그런데 사람을 벌지는 못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못 버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라는 거를 해갖고 그 돈을 회비 받아서 그게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 돈을 먹고는 살겠지. 차 좀 타고 다니고 뭐 하는 거 개폼 잡고 주접 떨고 다니는 걸 하겠지. 하지만 사람을 얻질 못했다는 얘기죠. 저는 돈은 단돈 1원도 못 받아도 나는 좋은 사람을 얻은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보면 우리 그 초절정 매집 차트의 사람들도 보면 생양아치 새끼들도 많아. 솔직히 개 거지 같은 새끼들도 많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아. 그냥 천상 거지 새끼인데, 그냥 거지인데도 그냥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중에 있잖아요. 10,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1,000명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라니까. 아니 내가 목 아프다 그래갖고 내가 목이 칼칼하다 그러면 도라지에서 보내주지.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신랑이 먹는 그 뱀술을 갖다가 신랑 먹을 걸 몰래 몰래 훔쳐다가 날 갖다 주지.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돈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신랑 먹는 술을 갖다 뺏어다 주는 사람인데, 그럼 됐지 뭐. 아 돈이야 안 벌어도 뭐 있을 만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택한 거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양아치들을 택한 게 아니고. 그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라고. 아시겠죠?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해서 약속 안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꼭 지킬 건 있어. 꼭 요건 지킬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 저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피곤해 사실은. 어디 일을 못 하잖아. 그리고 일단 종목을 매매를 못 하잖아. 아니 매매를 해도 된대요. 뭐 내가 이거 보유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생각을 해보세요. 5천 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매매를 하냐고요. 먼저 사놓고 팔아? 선치매인데? 선치매면 빵 가는데 이걸 하라고 나보고? 그 내가 여러분들 계좌도 공개해 주잖아. 난 다른 종목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거야 뭐 나중에 벌어도 되니까. 어차피 대선주에서 벌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책을 봐봐요. 제 책을 A라는 사람이 B, C, D 이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어. 응? 근데 여기 B, C, D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돈을 왕창 버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은 종목만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테 자빠진 사람도 있고 D라는 사람은 사놓고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봐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건졌잖아. 그럼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배우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중에 돈을 매매하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세월이 지나면 야 옛날에 그 똥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야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야 그때 그 사람 진짜 골 때린 사람이었다 진짜. 어? 그때 안 배웠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면서 씩 웃으면서 응? 오른쪽 입술이 위로 올라가는 흐뭇한 모습을 줄 때 그럼 저는 선택받은 거고 그게 나는 덕을 쌓는 거고 그 덕이 복콩이하고 별콩이한테 잘 오는 거고 저도 뭐 공사하고 그러니까 하다가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포크레인 운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막 자빠지고 막 이래서 근데 난 안 죽더라고. 응? 며칠 전에는 그라인더로 철근 자르는데 철근이 눈에 박혀갖고 나 눈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눈앞으로 휙 지나가더라고. 그런 게 바로 덕이라는 얘기지. 덕. 그렇게 생각하면 뭐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니까. 네, 열심히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진짜 맹인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5페이지 한번 봐봐요. 165페이지. 여러분들 165페이지 보면 그냥 차트 안 봐도 그냥 기본으로 아시겠죠? 예. 11선에서 정확하게 해주는 거, 요런 거 밑에다 1, 2, 3번 쓰시고. 자, 동양생명도 결과적으로 166페이지 봐봐요. 뭐예요? 빠지는 거는 전부 이 쌍봉의 구간이다. 이 나오죠, 책에.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자꾸. 11선 이탈하는데 자 여기서 이탈해갖고 들어 올려준다고 여기 눌림목이라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쌍봉의 원리는 뭐냐면 자 이게 이것만 쌍봉이 아닌 거야.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들 봐봐요. 쌍봉이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런 쌍봉도 나와. 그래서 쌍봉을 여러분들 얘기할 때 이거 쌍봉 이렇게 가면 쌍봉이고 이렇게 가면 삼봉이고 이렇게 하면 헤드앤숄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된 거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쌍봉, 삼봉,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다 급등을 했다는 얘기지. 급등을 했으면 그 급등의 원칙이 3일선 타법인지 5일선인지 11선인지 정하라 이거야. 정하는 거. 정했죠? 정했으면 11선이 이탈하면 팔면 되지. 뭘 거기서 쌍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좀 덜 먹으면 된다는 얘기야. 덜 먹으면. 오케이? 아시겠죠? 괜히 뭐 나중에 뭐 물려서 무슨 헛소리 삑삑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무슨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소설 쓰지 마요. 소설. 주식은 소설 써갖고 될 일이 아니야. 소설 쓰지 마요. 소설. 맞지도 않고 써봤자 그냥 죽음의 길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절대로 소설 같은 거 쓰지 말아라. 예.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여기 준장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웰크론 양봉타법. 바른손 ENA 양봉타법.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 바른손 ENA는 무슨 타법?
양봉타법이 아니라 이건 음봉타법이야. 자, 또 여기 샤페론 피델릭시 DNC 미디어 오일선 타법. 자, 여기 종목을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한 게 뭐냐면 50 웰크론 이거 봐보세요. 50 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열정파파님도 뭐 CTK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뽑은 거예요. KPS 생명과학 전일 상한가 갔는데 음봉타법 50 웰크론 이렇게 다 나왔죠. 웰크론. 그런데 제가 아침에 했던 종목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KEM제약 상한가. 이거 이제 그 카톡에 제가 설명해 줬죠. 이거는 시간의 단일가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응? 경보제약. 얘네들이 어저께 이렇게 만들었고 오늘 이게 27%까지 올라가서 밀었어요. 여기 밀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것 때문에 못한 거라니까. 이거 지정 예고 때문에. 언더스텝? 얘는 이게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포 자체가 얘는 이렇게 밀어놓고 만약에 여기서 양봉 뽑아놓으면 바로 예고였거든요. 밀어놓고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예고니까 내일 또 얘 한번 위로 한번 또 칠 거리요. 위로 치고 밀어붙이는지 보면 알아. 제 말대로. 근데 이 음봉인데 이걸 갖다가 매매를 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원풍물산. 아침에 양봉타법. 밑꼬리 딱 잡고 했잖아요. 이것도 20% 상승이에요.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비플라이 이런 것도 했잖아요.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5일선 밑꼬리 타법. 그렇잖아요. 5일선은 찍어주는 자리니까 5일선 음봉 밑꼬리 타법.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G2 파워 BHI.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제가 찾은 거하고 여러분들이 찾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웰크롬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아니 마스크로 그거로 그거 되겠어? 응? 오늘 고점 나올 텐데. 자,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오히려 웰크론보다는 50이 낫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여러분 잘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하고 그냥 한 게 아니죠, 얘들도.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집이 요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상 딱 붙여버렸는데 과연 그 이슈로 이게 튀어서 갈 이슈냐라고 난 생각을 한 거지. 여기서 보면 차트 줄여서 보면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거든, 요거. 기간이 너무 짧은 거야. 거기다가 갭까지 날려버린다고? 근데 50을 한번 볼까요? 50은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봐보세요. 50이 매집이 훨씬 더 강하죠? 얘가 여기서 보면 오히려 터치도 잘해주고 있고 지지도 잘해주고 있고 옆구리에도 제대로 붙여놨고 그래서 오히려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웰크로는 갭이 커서 나와서 시작을 하니까 먹을 게 없는데 50 같은 걸 들어가면 이거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매집의 강도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10몇 %짜리 먹는 거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마스크를 그 코로나가 확진된다라고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마스크를 또 옛날처럼 많이 쓸까? 응? 여러분, 아니 그 뭐 확진자가 많이 늘면 다시 마스크를 많이 쓸까?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럼 마스크가 얼마나 똥값이 됐어요. 어디 가든 아무 데나 가도 마스크 막 주잖아, 공짜로. 응? 야, 그게 과연 돈이 될까? 근데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틀리잖아요. 저 혹한에다가 막 이상기후에다 폭설에다 어떡하지 저거 감기 환자들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데, 야, 중국에서 지금 오죽하면 우리나라한테 부탁할 정도인데, 그러면 제약주하고 마스크하고 두 개를 아침에 놓고 여러분이 고민 한번 해보는 거죠. 종목을 다 이렇게 뽑아놓고 한 5-6개 뽑아놓고, 그럼 나는 고민 한번 해봐야겠다. 마스크냐 제약주냐, 그 어디가 더 강하겠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의 차이인가. 스토리 테마 매매, 제 책에 보면 스토리 테마라고 있는데 이 스토리 테마 매매가 왜 나온 건데, 모두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보니까 오늘 아까 나스닥 선물 보니까 겁나 빠지고 있던데 뭐 1.20% 빠졌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스토리 테마 매매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종목을 고를 때는 막 시간에 상한가 간 거 이런 거에서 올리지 말고, 응? 좀 그래도 좀 쌈박한 거로 좀 골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오늘 전부 그런 종목들을 올려갖고 제가 좀 약간 의아해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간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일반적으로 다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도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왜 가지? 놀러 가나? 응? 놀러 가나? 웃기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거기 왜 가겠어요? 뻔하지, 원전. 그럼 그때부터 원전이 G2파워라든지 BHI라든지 서전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을 때 보면 빵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런 이슈 같은 경우를 잘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제가 신문을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웃기냐면, 뭐 이 정치적인 얘기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식이 얼마나 예민한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김만배인가 그 무슨 뭐 대장동인지 무슨 뭐 제가 고기동 살았으니까 대장동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뭐 측근들이 뭐 체포가 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주식이 막 다른 주식이 날라가잖아. 응? 오늘 노을 같은 거 제가 뭐라 그래? 저 오늘 날라갈 거야. 아직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랬더니 막 슉슉 날라가잖아요. 응? 가만히 있어봐. 막 날라갈 거야 이거. 막 12%까지 막 가는 거야 이거. 도대체 저거를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돼? 뭐 11선 눌림목이 막 11선 눌림목이라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11선 눌림목 제대로 만들고 있거든요. 응? 응?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더라도 야, 이 이슈 뭐 영장 신청했다고 해서 이게 오를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좀 올라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단기 이슈에서 올라와 버리는 거지. 와, 주식시장이 예민하구나 정말.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거를 체험을 잘 하고 가야
이제 본격적인 뭐 우리가 뭐 대선 종목들 매매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남들 생각 안 할 때 저 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오파스넷이라든지 뭐 오리콤이라든지 저 바닥에 있을 때부터 제가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맞을 거예요 아마. 전 평생 그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야 이런 종목 이게 진짜 갈까? 이거 가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매집이라는 거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종목 올리고 이런 거 참 잘하셨는데, 저번 주도 잘하셨고 이번 주도 잘했는데, 이번 주는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요즘에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 공략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장중에. 이 세상에 어떤 강사든 뭐 차트를 가르치는 강사도 시간의 단일가를 해석하는 거는 몰라.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를 대한 책을 쓴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집 차트가 무조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집 차트를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배워온, 내가 체험하고 뭐 졸라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한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서 공략하는, 시가 공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중에. 오케이?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왜? 안 해봐서 몰라. 그리고 책이라는 게 전 세계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매매를 뭐 할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장 후반 4시부터 열린 장 후반에 열렸던 시장이 그 다음날로 넘어오잖아.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도 그렇잖아요. 선물 시장이 뭐 우리가 장이 끝나고 선물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연동돼서 넘어올 때 바로 되듯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무슨 아침에 매매하지, 아침에 그냥 멍하고 앉아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의 수를 보면서 그냥 시간의 단일가만 보는 게 아니고, 이슈, 그날에 있었던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의 강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얘기를 뭐라 그래. 웰크론하고 여러분들 얘기할 때, 이거 가겠어, 그게? 시간에가 저렇게 올랐다고 해서 가겠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오히려 제약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서,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져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할 때 지금 저하고 하는 이 스탠스를 똑같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엔 종목들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의 지금도 약 한 60, 70% 이렇게 종목 찾아서 하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나중에는 거의 한 99.9%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찾는 종목이 똑같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는 거지. 이걸 누구한테 배우겠냐고. 응? 어느 누가 이 얘기 해주겠어요. 그것도 무료로. 응?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절호의 기회다. 배워야겠다. 응? 내 어디 지인이라도 옆에 착한 뭐 있으면 이 새끼라도 그냥 끄지고 하다가 너 이거 공부해야, 책이라도 사주면서 공부해,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회는 다시는 안 오는데, 제가 이걸 다시, 만약 여러분하고 헤어지면 내가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내가 여러분하고 다시 이걸 와서 또 뭐 유튜브 합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뭐 미쳤어요? 내 사업 다 팽겨치고 내가 미쳤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